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출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보안, IT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데브옵스, 그리고 파스라고 하는 운영 플랫폼 또 환경이 이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가트너에 따르면 2025년도까지 기업의 85%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 중에서 약 90%가 그 중에서 데브옵스를 우리는 운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치맨 웨비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최적화된 AI 파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이용해서 데브옵스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또 AI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딱 맞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이노그리드의 반일권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연구개발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반일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노그리드의 김바울 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안녕하세요. 이노그리드 차세대 R&D 센터에서 R&D 연구 개발을 맡고 있는 김바울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푸르시죠? 네.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네, 이게 사실 좀 처음엔 긴장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진행하다 보면 언제 시간이 갔나 모르게 금방 가니까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센터장님.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파스라든지 데브옵스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AI 서비스가 이제 기업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본인들의 어떤 힘을 얻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데브옵스의 이런 운영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방법론을 도입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은 이제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업체들이 이제 인프라 환경은 좀 쉽게 구축하는 반면에 이제 그 해당 인프라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방법론이라든지 운영하기 위한 이제 프로세스들은 그 구축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좀 어려움 많이 겪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같은 이제 클라우드 전문 업체들이 그 방법론을 제시하거나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해드리거나 그리고 솔루션 도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드리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해왔던 방법론이나 어떤 개발 운영 프로세스 자체가 기존 방법들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툴과 솔루션을 도입해서 기업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변경시킬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에 사실 데브옵스란 게 없지도 않았고 잘 쓰시던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AIML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이제 시점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사실 이제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인프라 자원들이 되게 이제 고가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춰 놓으시고도 제대로 된 이런 운영 프로세스라든지 뭐 방법론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도록 이제 많이 가이드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속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에 빨리 추종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서는 이제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수석님 어떻습니까? 실제 뭐 AI 서비스를 우리 어떤 서비스에 도입하고자 할 때 보통은 처음에는 그냥 사스로 도입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스가 필요한 이유도 분명히 있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사스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AI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보통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파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AI 쪽 관련돼서 좀 더 디테일한 서비스를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개발하시는 경우에 파스를 도입해서 초기에 인프라 플랫폼을 빨리 구축을 하고 바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파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스가 더 유용하고 또 본인의 서비스에 더 맞게 뭔가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파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자기가 플랫폼을 초기에 구축하고 이제 이용하는 부분 관점에서 좀 사용
하는 방법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를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도입하기 쉽진 않으신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AI 파스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사용자가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UI나 시스템들을 구성을 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 의견과 또 질문들 오른쪽 댓글창에 많이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 꼭 좀 답변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파스 그리고 AI 플랫폼 기술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주 흥미로운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범 수석님 순서부터 먼저 시작하죠? 네, 수석님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파스 플랫폼 핵심 기술과 실무 적용 사례 파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처음에 AI 도입의 3중 장벽과 현실적 과제, 그래서 AI 도입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노그리드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AI 파스 플랫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5가지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픈소스로 지금 파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공개 서로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노그리드가 그 생태계 좀 리더로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리더신 거 맞습니까? 저희가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 한번 더 해주시죠. 네, 처음에 이제 AI 도입의 그런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제 요즘에 키워드가 많이 핫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AI 쪽 관련돼서 이제 모든 산업에서 이제 AI 기술들을 도입하면서 이제 디지털 혁신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이제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AI를 통해서 좀 지능적으로 또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면서 좀 더 패러다임들을 전환하고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헬스케어, 금융 이런 다양한 산업들에서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AI를 통해서 뭔가 무인화시키고 자동화시키는 시스템들을 이제 구축한다든지, 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많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 쪽 관련돼서도 요즘에는 이제 IoT 기반으로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네. 것들로 이제 장비들을 이제 다들 이제 구입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런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금융 쪽에서도 이제 AI 쪽 관련돼서 기술들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금융 쪽에서도 이제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AI를 통해서 좀 자동화를 시키면서도 보안적으로도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 분야를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 말고도 사실 거의 대부분의 어떤 영역에서 AI는 도입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네, 알겠습니다. AI 파스 쪽 관련돼서 시장 성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AI 쪽 시장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시장 성장률이 급격히 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쪽만 따지면은 연평균 24.4% 글로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 네. AI 클라우드로 이제 한정을 시켜도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AI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연평균 40.5%로 이제 초고속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클라우드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AI도 마찬가지, AI를 이제 운영하고 제공하려면 아무래도 그것을 위한 인프라가 받쳐줘야 그게 되다 먼저 보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가는 그런 성향이 있군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도 성장하고 있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네. 연평균 26.8% 정도로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AI 쪽 관련된 네.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AI 쪽은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 왜 AI를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가에 대해서 이제 나온 장표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이제 참고를 해서 저희 갖고 왔는데요. AI 도입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높은 비용 부담, 그 다음에 그렇죠. 복잡한 기술 구조, 그 다음에 전문 인력 부족, 이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높은 비용 부담 같은 경우에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아무래도 GPU라든지 이제 인프라적으로도 좀 고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초기 도입하는데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AI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스 방식으로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처음부터 구축을 하든 그런 기술 스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기술 구조 때문에 도입이 어려워하시는 기관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AI 쪽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인력들이 많이 배출이 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전문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관련돼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AI로 전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비용적인 측면이야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뭐 당장 어떤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떤 기술적인 스택 부분의 어떤 고도화가 어떤 난해점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력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에 맞게 이제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AI에 관련된 테크놀로지를 많이 습득하면 취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제 아들한테도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데. 늦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봤을 때 저희 이노그리드에서 제시하는 이제 AI 파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관련된 핵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쪽 관련돼서 저희가 이노그리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AI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결국에 AI를 이제 초기에 구축하고 이제 운영하고 관리를 할 때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묶어서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 저희 AI 파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최적화된 데이터 레이크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아무래도 AI를 구축하고 학습하고 이제 서비스 하려다 보면은 데이터 용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해서 관련된 데이터 레이크를 제공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AI 관련돼서 그런 모델이나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가 돼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깅페이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허깅페이스에 이제 최신 AI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되다 보니까 그 모델을 손쉽게 연동해서 제공할 네.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개발 도구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AI 쪽 관련돼서 뭐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많은 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툴들을 각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돼서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고 설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거는 요즘 GPU가 요즘 대다수의 AI 쪽 관련돼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저전력으로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NPU나 TPU 네. 같은 서비스 네. 장치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들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들이 어느 특정 클라우드 안에서만 돌아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클라우드에서 혹은 심지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연동 구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AI 서비스를 이렇게 파스 형태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진짜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가장 또 어려워하시나요? 일단은 아무래도 개발 도구 통합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려우신데 아무래도 그
오픈소스나 아니면 서비스들의 그런 기술 스택들은 되게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선택하고 운영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시고요. 그렇죠. 우리한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어떤 툴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기술들이 아무래도 플랫폼 형태로 제공되다 보니까 네. UI적으로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네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체 또 관련된 그 오픈소스 관련된 어떤 플랫폼이라고 소스들도 변화가 원체 많아서 기존에 적용하는 그 시점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다 하려다 보면 파스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네. 뭔가 조금 주도적으로 해준다면은 그렇죠, 그것을 그렇죠. 바로 이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사스가 아닌 파스가 줄 수 있는 분명히 베니핏이 있는데, 이 장표 잠깐 보여주시면 이 장표처럼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다 일일이 다 팔로우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 통합적으로 뭔가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 아니면 서비스 이런 것들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도 파스를 한번 어프로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파스 아키텍처로 제시하는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5가지의 내용이 이 아키텍처에 포함되어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이제 저희 설명드리면은 일단은 저희가 애니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CSP나 프라이빗 네. 클라우드들을 모두 지원해서 어느 플랫폼 위에서도 다 올라갈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저희 저기 이 발표 장표만 좀 크게 확대 좀 해주시겠습니까? 좀 작아서 좋습니다. 그것이 목표고요. 다음에 이 시스템의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PU나 GPU는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NPU나 TPU도 제공하고 네.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NPU 장치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국내에서 클라우드에서 NPU 제공합니까?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들에서 제공을 하고 그래요?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NPU를 이제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그 공공 클라우드에서도 어떤 CPU를, GPU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당해서 쓸 것인지에 대한 어떤 코디네이션이라고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거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뭔가 협업하거나 아니면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즘 공개되어 있는 이제 공개 모델이라든지 외부의 학습 데이터들을 이제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네. 그 위에 실질적으로 이런 인프라부터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AI 쪽 관련된 플랫폼이 위에서 동작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에 데이터 소집부터 뭐 모델 학습, 그 다음에 최적화, 그리고 배포해서 운영하는 데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이 AI 파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운영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아키텍처의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 페이지씩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애니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국내 CSP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지원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이 AI 파스 플랫폼, 그 이노그레이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파스 플랫폼에서 일단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일단 클라우드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요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또 다 취합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일단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해외의 그런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네. 유명한 이제 CSP 그리고 국내에서도 있는 그런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 그리고 네. 프라이빗으로 이제 구축하고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까지 어느 플랫폼에서든 다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상 자원을 이제 구축을 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NPU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NPU 장치도 저희가 받아서 연계를 해서 위에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네. 것들도 많이 필요해서 아무래도
다양한 그런 장치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환경, 운영 환경들이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서포트 해준다라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고객들이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 어떤 거든 이 관련된 AI 파스 플랫폼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에서 저희가 구축하게 된 그런 AI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클라우드 운영 환경은 이제 컨트롤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MLOps 환경 구축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쪽 관련돼서 이제 MLOps 쪽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이제 학습해서 이제 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 배포해서 운용하는 전체적인 플로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플로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밑에 이제 AI 쪽 관련돼서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을 저희 시스템에 연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툴들을 기반으로 이제 AI 환경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 모델 구축부터 배포까지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시스템 AI 쪽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이런 어떤 운영 환경들이 잘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하는 이런 환경 쪽에서 각각의 조직들이 저기에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화면상으로 간단하게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복잡해 보이는데. 네. 각각의 박스들도 이제 하나의 큰 기술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기술 스택들도 되게 다양할 것 같고, 네. 그런 기술 스택들을 다 연계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좀 많이 복잡한 이슈이긴 합니다. 네. 관련된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AI 파스 플랫폼에서도 다 개런티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텐서플로우 같은 네.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많은 플랫폼들이 호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별적으로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전 서비스를 오픈소스로 긁어와서 본인들이 어떤 서비스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일일이 다 검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AI 파스 이노그리드 이 플랫폼에서 검증되어 있는 서드파티 혹은 오픈소스 플랫폼 소스들을 개런티를 한다고 하면 쉽게 관련된 부분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 믿고 쓸 수 있어서 그 관련된 개발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GPU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발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NPU나 TPU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호환되는 플랫폼들이 또 제각각이라서 그렇죠. 그런 버전들을 플랫폼마다 맞추거나 네. 통합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운데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통합해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이런 플랫폼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에는 저희가 LLMOS 쪽 기술입니다. 네. 이게 요즘에 이제 크게 이제 AI 쪽 관련돼서도 이제 LLM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요즘 하여튼 앞에 뒤에 다 옵스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AI 쪽 관련된 서비스들 중에 챗GPT가 대표적인 그렇죠. 예인데요. 네. 그럼 LLM 기반으로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저희 AI 파스에서도 이제 아까 MLOps 쪽에서는 모델 학습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배포하는 쪽 관련된 기술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LM 옵스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랭귀지 자체도 원체 변화도 많고 중도도 많고 또 어떻게 그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원체 다양하다 보니까 저런 걸 관리해야 되는 타이밍이 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모델들을 개발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서 라마를 만든다든지 네. 구글에서도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데 그런 최신 모델들을 이제 손쉽게 다운받아서 이제 이용하려면은 네. 그런 것들을 쉽게 검색하고 바로 플랫폼에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플로우들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AI 파스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들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약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AI 파스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서비스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느 환경에서 어떤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네. 추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네요.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NPU나 GPU 다양한 어느 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 모델들이 어느 게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도 정보가 또 필요하고 그렇죠.
단순히 텍스트만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지 처리 쪽 관련돼서도 특화된 모델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에 맞춰서 모델들을 추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I 최적화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관련된 기술. 네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용량도 크고 이제 요즘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모델을 개발하신 것도 모델 사이즈가 자체가 이제 수십 기가, 수백 기가 단위로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런 모델들도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데이터를 일단 데이터를 리코어해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뭔가 AI 서비스를 보도하거나 만드는 거에 꼭 필요한데 또 무작정 모든 데이터를 다 때려박기에는 비용적인 부분도 또 여러 가지 고려가 될 것 같아서 말이죠. 네, 표준 방법이 뭐 없습니까? 보통은 이제 자기가 이제 AI 개발하고자 하는 그 명확한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 범위 내에서의 데이터를 모으게 되고요. 데이터를 올리는 것이 단순히 원천 데이터를 올려서 학습해도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필요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포인트가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정제를 해서 올리게 되면은 데이터를 조금 최적화해서 관리할 수 있겠다. 그럼 전처리 과정들도 이 AI 파스 플랫폼에 뭔가 포함되어 있는 펑션입니까? 일단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쪽 AI 파스 쪽 플랫폼에서 그런 전처리 쪽 관련돼서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스니까 혹시 할 얘기가 진짜 많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 전체적으로 하는 이 AI 파스 쪽 관련돼서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이제 이 서비스를 손쉽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UI UX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좀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정님이 할 얘기가 많아서 아주 촘촘하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오른쪽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플랫폼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 그림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우측 하단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포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탈? 지금 포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저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프로세스대로 이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그런 플로우들을 구축하고 그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아키텍처라는 구성도를 지금 왼쪽에 있는 저 그림처럼 그러니까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블록을 모아서 연결해버리면 전체적인 플로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별도의 어떤 코딩 작업이나 이런 건 필요 없나요? 네, 저희가 UI 기준으로는 저희가 코딩을 안 하고 이제 블록을 바로 배치를 해가지고 바로 플로우를 구성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가 저희 AI 쪽 관련 파스 관련된 소개였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서비스들을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이것도 전체 화면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AI 파스 관련돼서 저희가 GitHub 프로젝트를 개설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던 5가지 핵심 포인트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기술들이 이 AI 파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제 기여를 하고 싶은 이제 개발자나 기업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AI 파스 플랫폼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를 해서 개발하시면은 같이 저희 AI 쪽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저희가 AI 파스 쪽 관련돼서 PIP 화면으로 좀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커밋을 하시거나 이제 기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이제 보고서 같이 취합을 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노그리드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사이트가 따로 별도로 있으실까요? 저희 이노그리드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저희 GitHub 공개 프로젝트 페이지가 있습니다. GitHub에
공개 프로젝트가 있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쪽을 통해서도 이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지금 AI 파스 플랫폼 개발 중에 계시는 거죠?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어떤 상태이십니까? 지금 스테이터스가? 현재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는 많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네. 이제 올해 하반기에 네. 이제 1차적인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곧 나오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본인의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파스가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네, 맞습니다. 파스를 검토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검토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효과적인 이런 파스 플랫폼, AI 파스 플랫폼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오픈소스에 하는 이유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오픈소스로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발자의 요구사항들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수집을 해서 하기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래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해서 개발을 하셔서 코드로 기여를 해주시면은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이제 개발하고 협업해가는 네. 과정에서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생태계도 빨리 확장될 수 있어서 네. 공개 소프트웨어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클라우드 파스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상용 서비스라든지 오픈소스들은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에 특화된 이런 파스 플랫폼은 또 이제 막 태동되고 있고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또 참여자로 같이 인볼브해서 이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태계에 조인하고자 하는 분들께 당부 한번 해주시죠. 조인해달라고. 네. AI 파스 쪽 관련돼서 저희가 저희가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해주신다면은 더 풍부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니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념품도 주시나요? 기념품 제공할 수 있도록. 네네. 마케팅을 잘 얘기해서 기념품 같은 것도 있어야지. 네. 스티커 같은 것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때 본격적인 제품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또 그때 뭔가 제품이 나오면 또 한번 사실 AI 파스로 이렇게 한 2, 30분으로 얘기하기엔 너무 거대한 양이라서요. 사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한번 또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션 1은 우리 김바울 수석님과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세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센터장님 많이 기다리시죠? 네. 이제는 데브옵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발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디지털 혁신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접근법과 이제 나아가 AI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데브옵스를 이제 구현하는 방안, 그리고 파스와 전략적 통합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라든지 운영 환경들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정리하면은 데브옵스와 파스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파스 기반의 데브옵스 연계 방식,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데브옵스 운영 환경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화해서 데브옵스 이시라는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제 데브옵스나 파스 필요성,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이제 데브옵스라든지 파스 확장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에 이제 목표는 이제 당연히 빠르게 만들고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불어 이제는 속도만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라 보안의 내재화라든지 AI 기반의 통합 운영, 그리고 이제 확장 가능한 플랫폼 기반까지 함께 고려해서 이제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이 이제 보면은 민첩한 개발 환경,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 그리고 보안 체계, 그리고 AI 기반의 운영 고도화를 동시에 이제 고객들은 이제 추구하고 계시죠. 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항상 마주하고 있습니다. CI/CD나 데브옵스를 위한 툴체인들은 이제 많이 존재하지만 툴 간 연계라든지 통합이 되지 않아서 운영이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안 부분이 이제 여전히 이제 운영이 들어간 뒤에 이제 적용되다 보니까 보안적인 이제 구멍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각각의 솔루션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갈기성 혹은 플랫폼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자분들도 뭔가 우리 진짜 데브옵스 하려고 하는데 개별적인 솔루션이라든지 툴들을 활용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특히 데브옵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실 때
다양한 툴체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연계 부분들이 네. 이제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운영상의 리소스의 낭비라든지 이런 네. 요소로 다가오고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운영 비용이나 이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 네. 그 낭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효과적인 운영 체제, 개발 운영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서 네. 괜히 도입했나 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설팅 단계에서도 많이 요구하시고 네.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시키고 네. 안정화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은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 비용적인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사실 이런 있습니다. 것들이 바로 효과를 이렇게 보기가 뭔가 이렇게 실제로 라이프 사이클을 돌리면서 뭔가 효과적인 옵티마이즈라든지 최적화 이런 과정들 실제로 각각의 조직들이 이 데브옵스 환경에서 본인들이 이게 손에 맞게끔 뭔가 제대로 운영하려면 시간도 좀 걸릴 것 같고 이런 네. 생각도 들거든요. 데브옵스란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툴체인 간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기업에 맞는 문화라든지 맞아요. 개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다 안착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솔루션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걸 안착시키기 위한 그 노력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교육이 필요하면 센터장님 가서 정신교육도 좀 하고 그러십니까? 네, 저희 회사에서 네. 컨설팅 조직이 또 계셔가지고 그래요?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기도 하고 아. 프로세스적인 측면을 고도화시켜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되게 중요하다, 네, 이게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단순히 툴이나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전수하고 또 가이드라든지 또 컨설팅도 네, 필요하다. 교육까지도 모두 네, 제공하고 네, 네. 있다라고 그렇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데브옵스와 웹파스가 왜 필요한지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 변화를 넘어서 이제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얼마나 빠르게 전달할 수 있냐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객은 이제 단순히 좋은 기능보다는 그 즉각적인 업데이트와 무중단 서비스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운영 모델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도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브옵스가 필요하게 됐다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데브옵스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기반되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파스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와 연계한 파스를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뭐 템플릿화된 관리라든지 고단 관리, 뭐 셀프 서비스 같은 통합 관리 환경을 제공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개발 조직은 오로지 개발만 할 수 있고 운영 조직은 뭐 다른 신경 안 쓰고 운영할 수 있는 뭐 그리고 당연히 자동화는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데브옵스 혹은 뭐 파스 이게 물론 두 가지 어떤 연계성이 필요하다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이제 별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브옵스를 운영할 때 파스 플랫폼을 도입하고 혹은 플랫폼을 도입할 때 데브옵스의 어떤 운영 노하우라든지 그런 체계를 도입하는 게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그 사실상 뭐 시너지라기보다 또 네. 따로 존재하면은 사실상 뭐 완성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브옵스가 네. 약간 전략적인 측면이라든지 네. 그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전반적인 문화 개선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면 네. 파스는 실제적으로 그 데브옵스 전략이 수행되는 그 플랫폼이라고 뭐 알겠습니다. 시스템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별도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다. 네. 네. 그리고 그럼 지금 그럼 데브옵스란 것은 사실 수년간 계속 회자되었던 내용인데 그렇죠. 몇 년 전부터 네, 얘기 맞습니다. 나왔나 이게? 그럼 우리는 왜 지금 다시 데브옵스를 얘기하는가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그렇죠. 조금 네. 정리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브옵스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몇 년 전부터 많은 조직들이 이제 네. 밀접한 개발 그리고 배포, 협업의 효율을 위해서 도입하려고 채택했던 전략입니다. 근데 그 당시나 뭐 최근까지도 주로 자동화라든지 CI/CD 협업 도구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AI/ML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단순한 모델 개발을 넘어서 이제 모델에 대한 배포라든지 모니터링 그리고 운영 전반에 걸친 자동화가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네. 모델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전환의 흐름도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뭐 컨테이너 기반 유연성이 중요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AI 네이티브 즉 AI가 기본 내장된 그 인프라 환경이 요구되는 시대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왜 다시 데브옵스인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이제 데브옵스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단순히 자동화된 배포를 넘어서 이제 AI 기반의 분석이나 운영 그리고 보안에 대한 그 사전 내재와 이제 플랫폼 수준의 이제 통합 관리까지 포괄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년간 그 계속 얘기가 됐던 데브옵스가 다시금 한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데브옵스는 이제 더 이상 도구 조합이 아니라 그 AI를 품고 운영의 미래를 이제 설계하는 전략의 중심에 다시 이제 위치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AI 옵스와 데브옵스는 약간 또 다른 거죠? 네, 약간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 데브옵스에 AI를 핀 게 이제 AI옵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더 큰 개념이 이제 데브옵스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그렇죠? 그 데브옵스 자체는 전략만으로 이제 모든 게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작동시키는 기반으로서 파스는 이제 실행 인프라라든지 보안 정책 그리고 배포를 통제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분리를 통해서 테넌시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브옵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뭐 통합된 인프라 그리고 이제 뭐 템플릿 하든 배포 환경이라든지 멀티 프로젝트 지원 이런 것들이 모두 파스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보안 쪽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를 통하게 되면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시프트 레프트 시큐리티 전략이란 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배포 이후에 보안을 적용하기보다는 그 코드가 빌드되는 단계부터 배포 준비 단계에서 이제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한층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개발 사이드에서의 약간 불편함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이라든지 개발 이런 부분들이 분리되어야 되고 개발자가 직접 배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구축되면은 뭐 개발자가 운영에 간섭을 받지 않고 좀 네. 편하게 개발해서 배포까지 이렇게 네.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나중에 뭔가 피드백을 받아서 관련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또 관련해 또 배포하고 이런 어떤 루틴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개발 단계에서 뭔가 뭐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확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맞습니다. 개발 쪽 사이드에서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까 파스가 이제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파스 환경에서 제공돼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셀프 서비스 개발 환경 이제 개발자가 직접 배포해서 확인할 네.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운영자가 이제 운영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템플릿 배포 표준화된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돼야지 운영자가 이제 그 파스 환경이라든지 데브옵스 환경을 운영 관리할 때 좀 명확하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동 기반 자동화인데 CI/CD라든지 이미지 스캐닝 그리고 모니터링 같은 다양한 툴들을 통합해야지 이제 파이프라인 자동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스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데브옵스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이렇게 동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멀티 테넌시를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스 환경상에서 이제 프로젝트별 팀 구분이 가능하고 공통 플랫폼에서 이제 분리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파스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러한 데브옵스라든지 파스 환경을 이제 저희 이노그리드 입장에서는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풀스택이라는 그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네. 전략 및 환경을 현실화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보시면 테크 클라우드잇, 오픈스택잇, 이렇게 SE 클라우드잇, 데브옵스잇이라는 여러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왼쪽은 어느 쪽인가요? 그 왼쪽 테클라우드과 오픈스택잇은 이제 인프라 자원과 클러스터를 통합적으로 제어하고 이제 배포 기반을 구성해주는 그런 약간 인프라에 좀 특화된 툴이라고 네네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SE 클라우드잇이 이제 파스와 연계한 툴인데 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이라든지 배포 환경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등을 이제 가능하게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잇 환경은 이런 이제 모든 인프라를 사용해서 이제 사용자 친화적 UI를 통해서 개발자가 손쉽게 CI/CD를 구성하고 뭐 데브세곱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레프트 시프트 보안 전략들을 다 해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데브옵스 환경 또 파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전체적인 클라우드 스택이 다 필요할 것 같기는 네, 한데 맞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만 먼저 선택해서 사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기존에 이제 사실상 데브옵스에서 레거시화된 그 운영 환경도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네. 레거시화된 환경에서 이제 CI/CD만을 채택하고자 하실 때도 그럴 수 있죠. 네, 적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가시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그 고객들이 계시면은 네. 그 테클라우디시라든지 오픈스택잇을 통해서 네. 일반적인 이아스 환경도 이제 충분히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의 어떤 혹은 뭐 담당 기업의 천 환경에 맞춰서 네네. 관련된 이 데브옵스 환경 혹은 파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면에서 제공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노그리드에서는 이제 데브옵스 전략이 실행되는 이제 실행 환경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수직적으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역시 멀티클라우드 회사다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네, AI 시대에 이제 데브옵스라든지 파스 확장이 이제 필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생성형 AI 열풍이 이제 온 이후에 이제 우리는 모델 자체를 하루에도 여러 번 개선하고 배포해야 되는 이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네.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GPU 자원이라든지 데이터 파이프라인, 보안 정책이라든지 규제까지 얽혀 있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존 데브옵스 체계만으로는 이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데브옵스와 파스가 이제 AI 워크플로우를 흡수해서 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 AI 네이티브 데브옵스, 즉 CI/CD에 MLOps라든지 IOps가 결합된 네. 통합 전략으로 이제 확장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AI 있습니다. 네이티브 데브옵스. 네. 와 또 파스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네요. 앞으로 저런 방향으로 가겠죠, 그죠? 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 이노그리드 클라우드 풀스택을 이용해서 이런 네.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지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이제 기존의 온프레미스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 레거시 운영 환경에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한참 또 화두였다고 하면 이제 그 단계에서 이제 AI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혁신적인 어떤 흐름이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브옵스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던 어떤 화두이긴 하지만 AI 시대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말씀하셨던 AI 네이티브 데브옵스 환경이 반드시 또 필요한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따른 또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CI/CD 배포 운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드라든지 모델 포함해서 데이터까지 모두 이제 그런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 녹여서 한꺼번에 배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들도 분명히 뒤쪽에서는 AI 서비스가 다시 AI 서비스를 참조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배포 나가서 고객에게 그 서비스 되기 위해서는 AI 네이티브 데브옵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이름 AI 이노그리드로 네. 바꿔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슬라이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그래서 AI 네이티브 데브옵스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데브옵스 자동화 위에 이제 AI를 입힌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자동화는 유지하되 이제 판단이나 통찰까지는 이제 AI가 이제 중간중간 개입하는 구조로 진화하는 것을 이제 데브옵스는 도구 체계에서 지능형 운영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계속 말씀하시죠. 네. 이러한 흐름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AI 인터그레이션이라든지 오토메이티드 피드백 그리고 AI 기반 예측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순한 기술 데모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노그리드의 데브옵스이라든지 SE 클라우드 플랫폼 상에서도 점진적으로 이제 도입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각각의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뭐 서비스 영역을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다양한 LLM 모델을 어떻게 배포하고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각각의 어떤 스테이터스 단계별로 어떻게 AI가 개입을 해서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효율화를 AI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고 운영 효율화를 만들 수 있을지가 실제로는 AI 네이티브 이런 데브옵스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서비스가 배포되기 전 단계에서 품질 게이트라고 이제 그 배포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취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가 디텍팅해서 실제로 배포를 막는다든지 배포를 해주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섭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델이 서빙됐을 때 그 모델의 성능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이제 디텍팅해서 모델을 재학습하고 재배포하는 부분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동화의 영역에서 AI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다,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스 기반에서 어떻게 데브옵스가 연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량이 많습니다. 할 얘기가 사실 많습니다. 뭐 네.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은 이제 코드가 커밋되는 순간부터 이제 모니터링 되는 그러니까 배포되고 모니터링 된 데까지 하나 연속 흐름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깃이라는 소스 관리 그 영역에 머지되는 순간 자동으로 배포돼서 이제 고객에게 딜리버리 되는 것까지의 그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자동화되도록 구축되는 부분이 데브옵스의 진정한 가치라고 이제 그렇겠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고도해 사실 저 파이프라인은 계속해서 순환하는 구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 순환하는 구조고,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재배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AI가 좀 간섭을 하는 형태로 계속 발전돼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스와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엔드 서비스인 거죠. 이제, 개발자가 커밋하는 순간 고객까지 딜리버리 되고, 그리고, 보안 정책이라든지 그 품질 게이트 영역에서 이제 AI가 간섭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연동 그 서비스 되는 단계에서 인프라 부분들이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 된다거나 스케일 업 되는 부분에서 이제 파스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파스와 데브옵스 파이프라인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제공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세션을 통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 파스와 데브옵스 간에 항상 이게 같은 선상에서 항상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메시지가 또 중요한 핵심 메시지 네,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의 이제 데브옵스 혹은 파스만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되고 통합 운영이 되어야지 본인들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효과적인 어떤 그 측정의 어떤 효율성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제 네. 데브옵스 파이프라인과 파스 인프라가 완전히 통합되었을 때 이제 보시는 장표처럼 실제로 네. 이제 네 가지 핵심 관점에서 중요한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째로 네. 말씀하시죠. 뭐 배포 주기가 이제 굉장히 짧아지는 그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품질 게이트가 이제 파이프라인에 내재화돼서 배포 수익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극적으로 낮출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적 분석이라든지 취약점, 뭐 정책 검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보안이나 이제 규제 대응 시간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 스케일링이라든지 셀프 서비스 덕분에 리소스 운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파스와 데브옵스를 잘하는 회사가 이노브리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그 부분은 이제 데브옵스 운영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툴체인을 통합한다거나 해서 저희가 플랫폼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올 3월에 이제 릴리즈한 저희가 데브옵스 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데브옵스 잇?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저희가 그 말씀드린 그 보안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체인들을 내재화해서 통합 그 솔루션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이제 핵심 기능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네. 당연히 뭐 CI/CD 자동화는 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미지 스캐닝이라든지 정적 분석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이제 보안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제 구분된 실시간 대시보드에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현황이라든지 그 프로젝트 진행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별 이제 권한 관리 쪽에서 조직과 사용자에 대한 이제 세밀한 접근 권한 설정이 가능하게 저도 중요한 하는 포인트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있고 감사와 이력 관리는 뭐 모든 기업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기업의 요구 사항에 맞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관리 포털 기능이란 부분이 좀 강력한 기능인데 네. 다양한 이제 CI/CD 도구들을 모두 저희가 내재화해서 아, 포털에서 제어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운영 복잡성이 대폭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파스를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런 어떤 기능들이 다 내재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그렇습니다. 수도 네, 있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말로만 듣기는 그렇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죠? 간단하게 이제 네. 여기 데브옵스잇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네. 그 툴체들을 통합해서 이제 서빙이 실제로 되는지를 네. 이렇게 잠깐 시연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간단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본 장면은 이제 스타트 킷이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 유형이고요. 준비된 이제 소스가 업로드되고 해당 템플릿을 이제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그 개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간단히 홈페이지에 생성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생성 중이고요. 네. 네. 아,
그리고 아까 업로드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해당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졌네요, 그죠?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네. 그 빌드를 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렇게 만들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빌드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다양한 툴체인을 연계해서 쓰셨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데브옵스에 다 내재화돼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편리하네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정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배포를 위해서 그 배포 승인 체계를 태우기 위해서 디플로이 티켓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승인자의 어떤 어프로브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자동 배포도 가능한데 네. 승인을 통해서 이제 네네.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파스 쪽에 배포하기 위해서 그 관련 배포 대상 정보를 입력해서 이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승인하면은 이제 배포가 되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실제 아까 입력했던 배포된 프로젝트를 보는 거군요. 그 전에 이제 이미지가 그 이미지의 정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에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네. 이미지 취약점 결과를 확인하시고 이제 배포된 정보로 접속하시면은 해당 프로젝트가 배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홈페이지 배포. 네네네네네. 그리고 추가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서도 이제 티켓을 생성해서 그 소스를 이제 내려받고 해당 소스를 수정해서 다시 업로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정 사항은 어떤 부서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청해서 이 부분도 당연히 승인을 태우고 권한을 받아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가 이제 소스를 체크아웃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는 없고 승인된 그 개발자에 대해서 이제 소스를 체크아웃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 체제라든 이런 것들 관리가 여기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텍스트 부분 좀 수정하고 수정했다. 다시 배포하고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커밋하는 과정, 그러니까 소스를 수정 사항을 머지하는 과정도 승인을 태워서 머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권자로 잠깐 로그인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티켓을 승인하게 되면은 이제 머지가 됐고 해당 프로젝트를 다시 빌드해서 배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승인 없이 자동 빌드도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포된 부분에 다시 가보면은 이제 배포한 티켓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변경했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이터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야 되겠네요. 다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수정된 버전이 이제 서비스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포된 버전들이 다 조회가 되고 접속해 보시면은 이제 아까 잠깐 수정한 텍스트들과 약간 많이 좋아졌는데요? 사실은 왼쪽 상단에 텍스트만 좀 수정된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롤백할 수 있는 간단하게 되게 직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뭐 이렇게 과정의 툴들을 이제 통합해서 데브옵스에 있어서 이제 관리하고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들 좀 속도를 약간 빠르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설명을 굉장히 잘 팔로우 해주셔가지고 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실제로 관련된 부분들이 제가 봐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프로세스에서 승인이라든지 배포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가시성 있게 제공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적인 CI/CD에 대한 어떤 다양한 툴들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여기서 굳이 벗어나지 않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그게 목표로 개발된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그런 다양한 툴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시간에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시게 되면은 그 외적인 이제 내부 문화라든지 이런 걸 더 권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남아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월 1.0을 찍었고 지금 현재도 계속 고도화 중인 부분인데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은 현재 이제 고도화 전략을 보시면 데브옵스에서는 단순한 이제 CI/CD 도구를 넘어서 이제 디지털 운영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이제 전략적 플랫폼으로 저희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네 가지 기술 흐름 중심으로 이제 발전 방향을 구체화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는 플랫폼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오픈소스 전동 도구와 그 자동화된 템플릿을 제공해서 개발자들이 이제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개발자 포털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덥스라든지 데브셀옵스 기능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안 컴플라이언스까지 좀 내재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네. 관리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AI 기반 데브옵스 체계를 확장을 꾀하고 있고요. 로그와 파이프라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배포 실패나 성능 저하를 사전에 담재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에어파스에서도 언급된 부분인데 애니 클라우드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프라이빗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통합 데브옵스 관리 기능으로 네. 나가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센터쌤 바쁘셔가지고 네. 어떡합니까? 네. 자, 마지막 장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빨리 좀 정리를 한번 네,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플랫폼 전략에서 실행 혁신으로라고 정리를 했는데 AI 확산과 이제 복잡한 인프라 요구는 데브옵스와 파스 통합을 단순 선택이 아닌 이제 기업들의 이제 생존 전략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코드라든지 데이터 모델을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 자동화하고 보안을 내재화해서 그 AI를 통해 운영을 진흥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노그리드는 이제 데브옵스 EC라든지 SE 클라우드, 그 테크 클라우드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이 전략을 이제 현실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AI 파스와 데브옵스의 결합된 플랫폼 모델을 지속 고도화하고 이제 AI 에이전트 기반의 지능형 운영이라든지 플랫폼 자동화, 애니클라우드 통합 전략을 통해서 이제 미래 클라우드 기술의 진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해야 할 일이 진짜 네. 많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듣고 또 이제 인사이트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데브옵스가 왜 지금에 와서 다시 또 데브옵스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또 해답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솔루션들이 뭔가 다 is로 끝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그 패밀리 네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패밀리네임. 저 이쯤에는 is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각각의 세션별로 앞으로 업데이트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에이전트가 또 이제 전반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도입이 돼서 사람처럼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말씀하셨던 그런 보안에 관련된 영역들도 각각의 영역마다 보안적인 부분들을 셋옵스 형태로 해서 또 관리해야 되는 네, 부분들도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다면 최초에 이러한 관련된 플랫폼을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이제 플랫폼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 선택하고자 한 고객 측에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기업체라든지 관공서, 그 다음에 고객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그 기업체 단독이라든지 관공서 스스로 디텍팅 해내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컨설팅이 굉장히 네.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당연하겠지만 저희 이노그레이드는 또 컨설팅 조직이 네. 아주 잘 네.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알겠습니다. 명쾌한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거의 있습니다. 이제 세션 지나갈 때쯤 되니까 이제 반 세일즈가 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관련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 좋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업체의 담당자 조직들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 자체도 사실 잡기가 네,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노하우도 많이 있고 또 경력도 많고 또 관련된 난리지도 많은 업체와 같이 고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변화가 원체 많고 이런 상황일수록 관련 탄탄한 어떤 베이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변화를 어떻게 추종할 수 있는 베이스를 탄탄하게 만들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서 오늘 관련된 세션들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각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 메시지만 남기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이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정님, 네. 네. 오늘 이렇게 AI 파스 쪽 관련돼서 이제 소개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공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많은 개발자나 기업에서 또 참여를 해주셔서 함께 같이 개발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 AI 확산이라든지 이러한 그 패러다임은 이제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이제 구축하고 실행하고 이제 프로세스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저희 이노그리드를 찾아주시면은 네, 성심성의껏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직접 가시나요? 네, 저 실제로 많이 가서 방문해서 필요한 사항들도 많이 컨설팅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세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왜 다시 데브옵스인가? 왜 다시 파스인가? AI 시대에 관련된 퀘스천과 의문점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사항과 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다양한 업체들과 또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만, 이노그리드 먼저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돼서 영업 연락처 이렇게 상단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쯤에 더 좋은 웨비나로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